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의원님은? 그래서 두 분이 아주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러네요. 정치인들이었죠. 그리고 특히 그 정치권 제도 정권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부터 인기가 있었어요. 그 말은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롭게 말하고 그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신 데다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방향은 옳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여와 야가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서로 얽히면서 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동화같이 한꺼번에 확 달라지는 그런 정치는 동화에만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현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죠. 저는 그런 측면보다는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정치의 정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진실을 밝혀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하면 각 정당에서 이단자로 취급될 만큼 우리 정치가 진영 논리 아주 극단적인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어느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51대 49로 승패가 났다. 그럴 경우에 51%를 얻은 정당이 승자 독식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 국회도 만들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상설의회를 만드는 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항상 7, 80%, 8, 90%가 그래도 그만하면 됐다 하는 그런 합의를 만들려고 상설의회를 두고 정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정도전이라는 옛날에 드라마 있었죠. 거기서 정도전과 정몽주의 대화를 정도전이 개혁을 아주 역설하고 내가 하는 이 개혁이 옳다고 주장을 할 때 그때 정몽주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야만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지나친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되면 이렇게 이철이 표창원 이런 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높은 정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보일 땐 답답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거밖에 못하는가 그런 점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보통 이제 김영우 의원 말씀처럼 인재 영입이라는 것이 자기 당이 못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서 중도층에게 호소하려고 있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내게 영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가 매번 선거 때마다 뭐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그럼 중도층을 향한 이제 아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영입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자유한국당이 보수라는 건 다 아니까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는데 이 박찬주 씨가 대장, 박찬주 전 대장이 보면 한 4년간이나 지금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 공감병에 대한 가혹행위, 공감병을 전자발찌를 채우고 뭐 심하게 학대를 했다. 그래서 또 부인 그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공감병 폭행 감금 혐의가 인정돼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본인 역시 이제 벌금형을 받아갖고 상고 중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박찬주 대장이 어떤 그 능력과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완전히 혐의가 소명됐을 때 임명하는 게 정도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황교안 대표가 이 공안검사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공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보수에 충실한 분들만 이번 인재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제일 처음 하는 인재 영입이라면
아마 제대로 된 대한정당의 리더십을 보여주려면 네. 당내 다른 지도부들은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영우 의원 말씀처럼 청년 대표라든가 여성 대표라든가 조금 진보층에게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그 대표 시절에 양향자 원장을 우리가 영입했잖아요. 네. 그건 참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졸 출신으로 그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만 모여 있는 삼성전자에 가서 이사까지 승진한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가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경제자문회의에 신규로 이제 영입을 했어요.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양쪽 당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당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 표창장 수여한 거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 김진표 의원님 얘기 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죠. 그 국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선 의원들,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을 감금한다든가 공문서를 파기하고 문서 수령도 못하도록 팩스를 부셔버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표창장을 주고 상권을 주고 공천에 가산점을 준다는 거는 이거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지. 이거는 완전히 정광현 목사 수준의 행위입니다. 아니 저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뭐 나경원 대표 총동원령 내려서 계속 정광한 목사하고 같이 집회를 하더니 이 판단과 수준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이런 여당 대표 처음 봤다. 이게 김영우 의원님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그날 기자회견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네. 매우 송구하다. 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이나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 박탈감, 좌절감 이걸 너무 헤아리지 못했다. 네. 그 말을 대표로서 한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더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점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점은 대표가 대표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의원 모두 우리 당의 지도부가 모두 함께 좀 더 이제 국민의 목소리 또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공감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번에 우리 당이 그게 부족했다 하는 것이 밝혀진 거니까요. 예. 그러고 이제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얘기가 왔던 것 같지만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이해찬 대표가 일부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선거를 몇 달 앞두고 무책임하게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이해찬 대표 말처럼 앞으로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 정책을 다듬어서 공약을 제대로 만들고 당정 간 협의도 충실히 하는 이것이 혁신이고 국민들의 그게 더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거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영우 의원님이 그 말을 처음에 꺼내신 거 있잖아요. 30년 정치해봤지만 이런 야당 처음이다. 근데 조국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조국 사태 네. 쓰지 않고 아주 막연하게 그냥 얘기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가 너무 선거로 임박해 가니까 지금 현재는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지금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안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쟁의 논리가 전부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얘기한 것이겠죠. 네. 패스트트랙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또 걸려 있고요. 갑자기 또 의원 정수 얘기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당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지금. 요거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는 일괄 타결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재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요.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까지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그랬었죠. 그것은 문희상 의장 혼자 한 얘기가 아니라 사당 대표가 함께 만나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한 얘기고 물론 거기에 황교안 대표는 참석 안 했어요. 하지만 실무 그 대표 회동을 만들기 위한 실무 의원들의 모임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자유한국당도 함께 참석했으니까 마지막 1초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